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재심소장 원판결 사건 2016도 1558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재심 청구인 원판결 피고인 최성년 2025년 11월 10일 청구 취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후단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구합니다. 리유 서기 2025년 10월경 개혁신장 이기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2004년 이재명과 김현지 등의 성남시 의회 난동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이 특수공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서 10여 년 전 검찰이 저를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검색해보니까 구속도 안 되고 고작 벌금 500만 원형 판결 선고된 것이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저는 아예 부존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성식 검사가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여 기소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였고 서울구치소에서 무려 4개월간이나 투옥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불공평하여 원판결의 파기를 요하는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괄기 그때 저를 표정 연행할 때 저를 포함한 일행 3명 중 김세봉과 남문, 일명 남사는 피해자라는 경찰관이 통과시키고 저만 못 가게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차벽으로 세워놓은 경찰버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경찰 제269 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해서 연행하라고 지시하자 부하들이 강제 연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는 다 싹 빠지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검사 이성식은 피해자라는 경찰관은 특수공무방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말한 폭행당했다는 시점을 아무 근거 없이 변경하며 특수공무방해를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후 2015년 11월 19일 경찰 조사 때에는 경찰관 박원규가 특수공무방해에 맞춰서 자기가 폭행당했다는 시점을 변경했고 이성식이 특수공무방해로 기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는 원래의 시점으로 다시 진술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것을 사소하다고 사기침. 박원규는 11월 14일과 다음날은 다친 곳은 없다,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19일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쳐서 다음날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했다가 25일 이성식과의 검찰 조사 때에는 저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했다가 재증 영상을 보면 아무도 그를 폭행한 사람 없음, 최종적으로는 저의 폭행으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때 박원규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서 편철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성식 검사는 그것을 증거 제출하지 않고 조서에서 제거, 인멸했습니다. 조서 위조입니다. 2016년 6월 24일에 중앙지법은 병합 대상 사건을 서울 고법 사건과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며 토지 관할 병합 통지서를 서울 고법에 보냈고 저는 2017년 8월경 중앙지법에 사건 병합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은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누락했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 신청은 기각하는 불공정한 사기 재판을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위반. 따라서 부적법 절차, 불법 행위의 후행재판 및 판결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판결 사건과 서울고법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도 7945 판결, 대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6도 21231 판결, 대법원 2019년 7월 25일 선고, 2019도 6576 판결 등 참조. 출처 형사 전문 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작성자 전홍관 변호사. 위 판례에 의하면 절대로 유죄 판결이 될 수 없는 사건을 원판결에서 유죄 판결 선고한 것입니다. 근현대사에서 검찰의 처음 창립 취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재가기 검사는 객관과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만약 검찰에게 그런 초심이 일말이라도 있고 정말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고 진짜 범죄자들에게는 굴복하는 모양을 보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슬프지만 검찰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 이재명이 특수공무방해에다가 공용 물건 손상으로 구속도 안되고 불과 벌금 500만원형 선고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저의 경우는 검사가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려다가 안되어서 공무집행방해 단 한 가지로 구속 기소했는데 오히려 형은 이재명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더 중하게 나온 것은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처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의 경우 부존재하는 행위를 가지고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형을 파기하고 재심으로 징역 1일 이하로 판결해야 됩니다. 첨부 1. 원판결 판결문 2. 이재명 사건 기사 https://www.presian.com pages articles 2025 10월 14일 104-629-68776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 법원 기중 18